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황순원의 고개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작품이었죠. 여러분들 문제는 풀어보셨습니까? 자, 문제를 풀면서 살짝 좀 곤란스러웠을 거야. 왜냐면 굉장히 낯설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형태하고 또 사뭇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이제 피난살이의 경험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할 때 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되게 고통스럽게 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보죠. 아, 이 소설은 이런 거야. 아, 또 힘겨운 삶의 모습, 뭐 이렇게 규정 짓고 가면서 이야기를 보는데, 얘는 고통스러운 삶인데요, 그걸 막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걸 긍정적으로 자꾸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이따가 제가 쓸 거예요. 그 자체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정말 그걸 긍정으로 보겠니? 현실을 마구 보여줄 거야. 그 현실을 긍정으로 볼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누가 봐도 아, 진짜 힘들겠다. 목마른데 밤에 나가서 물을 먹으면 안 돼. 정말 누가 봐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더 반어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삶이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 반어적인 공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EBS가 하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자, 요거 설명 필기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좀 낯설었다라는 걸 제가 먼저 서설을 풀었어요.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피난살이의 경험을 대구와 부산에서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따가 쓸 거예요. 대구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한 번 이렇게 피난살이의 경험을 얘기를 할 건데, 그 경험 자체가 사실은 피난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 내 집 정착된 게 없다 보니까 뭐 돈인들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새방이라든가 겨우 껴살거나 뭐 이러는 거죠. 방이라도 얻으면 그나마 고마운 거지. 어쨌든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왜 자전적이? 자전적이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야 하잖아. 왜 자전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술자가 나라고 나오는데 이 서술자 이름이 황순원이거든요. 왠지 알겠지? 작가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황순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와요. 마치 내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듯이. 그래서 어쨌든 소설은 소설이니까 우리는 소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자전적이다. 자기 얘기를 할 때 작가가 우리는 자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전적인 소설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초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경험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은 보여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을 줘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 정말 얘는 긍정적이구나. 아, 얘가 성격이 좋다. 그리고 이게 그럴만한가 보다. 받을만 한가 보다 라고 보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왜 비극적인 것을 허허 웃어 넘길 때 대표적인 예 보여줄게. 사실은 이 작품 제목이 고개사인 것처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따라도, 그래서 내가 얘기할 표현인 건데 잘 알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 얘들아. 피에로의 눈물이라고. 원래 피에로는 항상 웃는 얼굴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왜 우린 피에로 하면 왜 슬픔을 감춘 그러한 웃는 모습만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슬픔을 감추고 있대 피에로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겉으로 웃는 모습. 막상 힘든데 힘들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아, 정말 안 힘들구나 이렇게 알면 그러니까 바보지. 그러면 바보죠. 그러니까 아, 정말 힘든데 저렇게 얘기한다고? 어우,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독자의 반어적인 공감 혹은 연민을 이끌어낸다. 그게 도리어 반어적, 반대로 더욱더 공감과 연민, 너무 힘들겠구나,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고요. 일반적인 소설은 힘들어 이러면 끝나잖아. 그래서 막 비참한 삶, 세모, 누가 읽어도 세모. 아, 이런 소설을 하면 되는데 매우 독특했던 소설 중에 하나예요. 자, 대구 줄거리가 간단합니다. 자, 대구와 부산에서 이제 가족들, 황순원이, 이 서술자인 황순원이 가족들, 부인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피난사이를 가는데, 처음에 대구에서 피난사이를 할 때 누구네 집에서 피느냐면 변호사 집, 아는 사람의 지인의 소개로 간 거야. 그 집에 헛간에서, 당연하죠, 누가 집을 뭐 막 내준다니. 그러니까 헛간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래 뭐
거기서 살 수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준 거다 보니까 허가는 사는데 내 집 아니지요. 내 집 아닐 때의 서러움을 혹시 아십니까? 어쨌든 막 커트당하고 제재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런데다가 이 집에 있는 주인집의 변호사가 주인집이겠죠? 장모요, 장모. 장모 노파가, 이제 노파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노파가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줘요. 이 자체가 바로 피난살이 힘겨움이야. 내 집이 아니고 내 것이 없는 피난살이라면서 남의 집에 곁다리로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그런 아픔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규율을 받다가 결국은 어찌됐든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서 다행히도 또 아는 사람의 소개로 변호사, 부산에 갔는데 또 한 변호사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서 살게 되는데 이 또한 여기서 또한 그렇게 편하진 않아. 결국 여기서도 내쫓김을 당하게 돼서 안 되겠다. 방이라도 구해야겠다 라고 하고 방을 구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안 구해지겠지요. 구해지면 힘겨운 삶이겠습니까? 안 구해져요. 안 구해지는 어느 날 우리 교재에 이 부분 중요해서 읽어드릴게요. 느끼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고개를 하는 거고 나는 고개단에 고개사와 같구나. 마치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야. 묘기를 부리듯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힘들어 보이지만 이런 게 다 그냥 묘기고 연기고 보여주는 거야. 그런 거지 뭐. 이 또한 고개사야, 고개단의 고개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그래 이 삶은 고개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주 재치 있고 운치 있게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자식한테 얘기를 하죠. 너희들도 나중에 또 고개단을 꾸리고 고개사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자식들의 삶이라고 완전히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나처럼 우리 지금처럼 슬픈 고개는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독자들의 어떤 그런 공감을 훨씬 더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나. 되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도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치?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소설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제가 지문 조금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낯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제가 다 읽지 못하더라도 알잖아. 이 시간이 되게 한정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 다 못해주는 거 많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 읽지 않은 부분은 같이 읽어가면서라도 좀 봐주십니다. 자, 저 이제 대구에서도 그랬는데 부산 와서도 이러면서 저 얘기 나오고요. 저 대구에서 얘기 먼저 들어갈게요.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내려오면 됩니다. 그때 아내와 애들이 들어있는 곳이 화재로 인해서 뼈와 거중만 남은 재판소 옆, 그러니까 모 변호사 댁이었어요. 굉장히 큰 저택이었죠. 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또 상당히 넓은 뜰이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택이라 하면 넓은 마당이 있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뜰 한 구석에 끼어있는 헛간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의 방이었답니다. 대구는 부산에 비해서 무더니 차가웠어요. 원래가 헛간인데다가 북향하여서 출입구 하나밖에 없는 방이라서요. 볕이라고는 진종일 얼씬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추웠다는 뜻이야. 더 춥고 음산스러웠지요. 현실적으로는 어찌됐던 이 대구에서의 이 살이, 부산에서의 살이 모두 다 부정적이고요. 특히나 대구는 지금 추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놈들은 날만 새면 손발이 얼면서도요. 밖으로 나갔죠. 애들은 그렇잖아. 추워도 놀아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으로 알았다.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비참했다. 이러지 않잖아. 그래도 우리는 그것마저 어디야? 이렇게 다행으로 여겼어요. 자, EBS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라한 거주 공간에도 초라하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 맞지요. 다행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피난민의 신세에 그래도 어느 분의 안면으로 이런 방이나마 얻어서 들게 된 게 여간 고맙지가 않은 거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하지만 사실 삶이 긍정은 아니잖아. 계속 우리는 이 집에서 그런데 몇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엄격한 규율을 줬거든. 그것은 이대 변호사 장모되는 노파의 지시에 따라서 저녁에 어슬해지면 절대로 안뜰에 들어와서 물을 길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녁 무렵 되면 어두워지면 이제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뜰에 들어와서 물을 거두면 안 되고 아침에도 자기네가 한 바가지라도 먼저 기른 뒤에야 물에 손을 대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늦게 일어나서 물을 안 만지면 만질 수가 없고 밥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하한 빨래건 그러니까 어떤 빨래건 빨래 종류는 일절 금지예요. 빨래는 여기서 하면 안 돼. 밖에 나가서 개울이나 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지요.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지요. 안뜰에는 수도도 있고 우물도 있지만 아침만은 일 없었다. 우리는 점심을 뺀 두 끼의 생활인지라 느지막하게 안댁에서 만약에 조반을 끝내고 난 뒤에 왜냐면 그 뒤에야 물을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점심 겸 해서 조반을 해 먹으면 그만이니까 뭐 일 없어 괜찮아. 이 굵은 글씨 보이십니까? 한 번 더. 자, 쭉 내려오시면 굵은 글씨가 또 있어요. 사람이 여기는 이제 밤에 목말라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룻밤 물 몇 모금 못 먹었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뭐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래요. 자, 또 쭉 네 줄인가 내려오면 또 굵은 글씨 왜 이제 변소 얘기를 하면서 좀 못하기는 했지만 그 맞지만 하는 수 없죠. 뭐 그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지금 밑줄 굵은 글씨가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나왔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혹은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 질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 오른쪽 쯤을 넘어올게요. 위에서 3번째 줄을 보시면 그 노파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 육순 가까운 나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맵시의 자세도 똑발랐어요. 왜? 있는 집 사람이거든요. 옛날 사실은 얘들아 요즘에 뭐 이런 얘기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허리가 굽으신 원래 허리가 왜 굽냐면 허리가 굽어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키도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심하게 이렇게 허리가 굽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척추가 아프고 척추가 이게 힘을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 옛날에는 이렇게 허리 굽은 할머님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님이어도 되게 정정하시거든. 그게 뭐 현대 의술도 있고요. 현대 의술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소리고 그걸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건강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쨌든 육순 가까운 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세도 똑바르고 맵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댁에 드나드는 노파들도 다 비슷비슷한 차림새. 이제 뭐 끼리끼리 사귄다고 그런 뭐 변호사 댁들이겠죠. 뭐 아니면 뭐 의사? 뭐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라고는 별로 깃들어 보이지 않은 그런 얼굴이요 몸매들이었어요. 인생이란 하다못해 요맛 정도라도 안일하게 늙어가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매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자 어찌됐건 자 노파들의 모습 보셨습니까? 어쨌든 인생의 어두운 면모라고는 조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기다가 우리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정도 하나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각시켜주죠. 자 그러다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어쨌든 그러다가 부산으로 넘어갔지만 여기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쫓겨나서 방을 구하러 다니다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끝부분에 있어 문득 자신이 공마단의 고개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은 고개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문득 고개사라는 말을 떠올렸고요. 오라 지금 나는 진아를 어깨에 올려놓고 자식이에요. 고개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방구하러 다니라고 되게 힘들지만 그걸 이제 고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진아도 내 어깨 위에서 고개를 하고 있고 선아도 나비의 고개를 하고 나만은 자전거 고개를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두 줄 밑줄 그어놓겠습니까? 슬픈 고개인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자식들이 뭐 했냐면 막 껌을 팔고 뭐 이런 왜냐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했거든. 그 일들조차 두 줄 내려올게요. 허리춤에서 그 아이들이요. 담배 보르며 껌각을 재빨리 꺼내고 넣는 것도 그걸 팔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 자체도 훌륭한 고개의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황순원의 고개단의 어린 삐에로요. 황순원은 자기 자신이 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황순원의 어린 삐에로라는 건 즉 자기의 자식이라는 표현이겠죠. 나는 이들의 단장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무대는 이 부민동 개천 뚝이고 나는 그들의 단장이야.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로부터 5줄 내려오면 그저 원컨대 나의 어린 삐에로들이여, 그러니까 자식들이여, 너희가 이후에 각각 자기의 고계단을 가지게, 각자 자신의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되겠지요. 이런 표현이야. 가정을 가지게 될 적에는 모쪼록 너희들의 어린 삐에르도,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식들과 더불어 이런 무대와 고개를 되풀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슬프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마지막까지 아우 제가 괜히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자 굿바이, 오늘 뭐 안녕히들 주무세요. 뭐 제가 고계단으로서 뭐 부끄럽지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은 이렇게 고개입니다로 마무리하는 작품입니다. 자 어떠세요? 더 슬퍼지지 않니? 마치 삐에로가 속으로는 펑펑 울면서 겉으로 마구 웃으면서 그 해악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독특한 소설이에요. 지문 제가 읽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 번만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작품 여기서 또 마무리할게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